We are seeing evidence that there are North Korean troops that have gone to Russia. Soldiers traveled by ship from the Wonsan area in North Korea to Vladivostok, Russia. 미 국방부와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특히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의 훈련소 3곳에서 기본 전투훈련을 받고 있다며 자신들이 파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는 같은 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규모와 같았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까지 러시아에 병력 3천여 명을 보냈고 오는 12월까지 만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이 전쟁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파견된 군인 가족들을 집단 이주시킨 정황도 포착됐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선발 군인 가족들이 크게 오열한 나머지 얼굴이 많이 상했다는 등 이런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나 진위는 확인이 되지 않은 영상과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북한군이 보급품을 전달받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며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일련의 상황은 북한군 파병이 확인이 됐다는 국가정보원의 지난 18일 발표가 나온 이후의 일인데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 무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Знаете, проследив цепочку событий, нетрудно заметить, кто и для каких целей инициировал вот все эти вбросы, шумихи, все эти, так сказать, какие-то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최근 긴박하게 흘러가는 이 상황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4개월 전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을 한 그때 이미 예견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감내하면서까지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더욱 가속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선 북러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군사 기술을 얻고 또 무기 생산 능력을 높임으로써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것. 둘째,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등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 셋째, 반서방 진영을 강화하는 데 힘을 보탬으로써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 넷째,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 등입니다. 우선 첫째, 군사력 강화 측면에선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과 가깝다고 해도 군사 기술 등을 얼마나 북한에 알려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만일 북한이 러시아를 설득을 해낸다면 핵심적인 기술을 확보하거나 최소 그 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미사일 고도화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ICBM의 재진입 기술, 핵잠수함 건조 문제, 거기에 탑재하는 SLBM의 완성도, 정찰위성과 우주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한미의 그 전투기라든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대공 미사일 체계,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북한이 가장 갖추고 싶어하는 시스템인데 러시아가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것을 모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북한은 구형 무기체계의 탄약들을 러시아에 넘기는 것만으로도 곧 구형 무기체계를 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 군과 북한 무기체계가 쓰인다는 건 그 자체로 북한이 실전 데이터를 쌓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На жаль, нестабільності та загроз може стати значно більше після того, як Північна Корея буде вчитись сучасній війні. 즉 북한은 우크라이나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를 겨냥하든 공격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러시아와의 밀착을 계속 강화하려 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제적 이익과 반서방 진영의 강화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가해왔던 제재 11개 가운데 가장 뼈아팠던 제재 5개, 즉 2016년과 2017년부터 시작이 된 5개의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 당국자가 직접 공식 석상에서 이 제재가 정말 뼈아팠다. 사실상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강력한 건 사실이었는데 정작 이렇게 북한이 해제되길 원하는 이 제재는 북한 스스로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제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아예 자신들에게 제재를 가한 그 기존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즉 반서방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북러 조약을 통해서 애초에 추구했던 것도 한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굳건한 확자 억제력을 제공받고 있는 이 구조, 이것에 맞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원했던 거거든요. 한미에 버금가는 그런 군사동맹으로까지는 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군사동맹에 준하는 대립적, 대치적 구도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물밑에선 눈 감아준 덕분에 제재를 일정 부분 회피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북러 군사협력을 계기로 아예 대놓고 러시아가 북한의 편을 들 정도로 제재를 훨씬 더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자신들을 올가맨 대북 제재를 풀 수는 없지만 그 제재 자체가 소용이 없어지도록, 즉 안 그래도 서방에서조차 그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하는 유엔 안보리를 겨냥해서 계속해서 무력화해보려는 시도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시도가 유효할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이고 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의 수장이기도 한 푸틴의 입에서 대놓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문제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отмечу, что инспирированный США и их союзниками бессрочный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й режим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должен быть пересмотрен. 본인들의 어떤 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도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자율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의 군에 이어 노동자도 대규모로 파견하기로 한 정황을 우리 정부가 포착했는데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2017년부터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금지를 했고 또 2019년부터는 각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약속을 한 상태이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은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북한은 자신들의 노동자들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호재로 악용을 하는 겁니다. 통치자금 상당 부분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화 벌이의 방법이 크지 않거든요.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용병 수준으로 파견될 병력 수에 따라서 직접적인 그런 어떤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내년이면 지난 8차 당대회 때 내걸었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당분간 내부 결속, 체제 선전을 위해서라도 군사동맹을 강화하려 할 걸로 보입니다. 인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성과를 보여주고 그 성과에 따라서 9차 당대를 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성과를 이룩할 만한 시간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붙어야 되냐면 러시아한테 먼저 붙는 거죠. 푸틴은 지난 6월 김정은 옆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Также продолжим противодействовать самой практике санкционного удушения как инструмента, который Запад привык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целях сохранения своей гегемонии в политике, экономике и других сферах. 즉, 푸틴 대통령이 당장 북한의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유리하게 끌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고 또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이 충실하게 그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세계 질서 자체를 흔들지 못하지만 자신의 전략적 지위를 제고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또 다극체계화된 세계 질서에 편승하고 하는 이런. 그게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기존 질서를 비웃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은 단지 미국 등 서방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기 관리에 있어 더 실효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에 뭔가 일사사태나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의 파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거든요. 그런 전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이번에 북한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
마이클 맥폴 전 주 러시아 미국 대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북한과 이란 관련 비확산 노력에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한 바 있고 또 중국도 같은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반대다. 이들 국가가 핵 비확산 노력에 전혀 협력을 하지 않는 지금이 새로운 세계이자 비극적인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해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여러 진영을 망라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대응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